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학입니다. 교과서 연필을 준비하고 시청해주세요.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오늘은 수학 익힘책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70쪽부터 9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수학 익힘책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익힘책을 다 풀어본 후에 정답을 확인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직 수학 익힘책을 풀지 않은 친구들은 70쪽에서 93쪽까지 다 풀고 다시 오세요. 그럼 70쪽, 71쪽의 1번 문제입니다. 슬기와 지혜가 정육각형 둘레를 구하고 있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세요. 정육각형의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되어서 18cm, 니까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18cm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정육각형의 둘레는 3 곱하기 변의 수 6개 인 18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하면 정다각형의 둘레가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정삼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 7cm 곱하기 변의 수 3개가 되어서 7 곱하기 3, 21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6cm 곱하기 변 4개가 되어서 64, 24cm가 됩니다. 다음 정오각형입니다. 5cm 곱하기 변 5개가 되어서 25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칠각형이죠. 정칠각형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 4cm 곱하기 변의 수 7개가 되어서 28c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태권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장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모양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즉 정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곱하기 4가 되어서 태권도 경기장의 둘레는 48m다 라고 구할 수 있었어요. 4번.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30cm일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5개가 되면 둘레가 나오게 되는데 둘레는 30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빈칸 안에는 바로 6이 됩니다. 그럼 6c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육각형도 한번 알아볼게요. 몇 cm인지 모르겠는데 몇 cm 곱하기 6을 해버리니 30이 나왔다 라는 걸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5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cm와 같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었네요. 다음 5번입니다. 둘레가 20cm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봤어요. 둘레가 20cm다 라는 말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4, 한 개 바로 둘레가 나왔다 라는 거니까 둘레가 20cm가 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cm여야 됩니다. 그래서 5cm 곱하기 4 해서 20cm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5cm인 정사각형을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72쪽, 73쪽의 문제입니다. 1번. 중비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있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괄호 열고 가로 더하기 세로 괄호 닫고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7cm 더하기 세로 6cm 괄호 닫고 곱하기 2 해서 26cm예요 라고 빈칸을 채울 수가 있었네요. 2번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 같은 경우는요.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를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다시 적어주도록 할게요. 괄호 열고 한 변의 길이 그다음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괄호 닫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평행사변형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괄호 열고 9 더하기 2 괄호 닫고 곱하기 2를 해서 22cm다 라고 둘레를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괄호 열고 6 더하기 13 괄호 닫고 곱하기 2를 해서 38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름모의 둘레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름모 같은 경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름모는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한 개 마름모의 둘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름모는 한 변의 길이가 3cm였기 때문에 3 곱하기 4가 되어서 12cm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한 변의 길이가 7cm입니다. 그럼 7 곱하기 4가 되어서 28c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도서대출증에 있는 사진의 둘레를 달을 이용하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대출증의 가로는 3cm고요. 도서대출증 사진의 세로는 4cm가 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괄호 열고 가로 더하기 세로 괄호 닫고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거라서 괄호 열고 3 더하기 4 괄호 닫고 곱하기 2가 되어서 14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로와 세로를 각각 더해도 괜찮아요. 즉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14cm를 구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5번 직사각형의 둘레가 24cm일 때요.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둘레는 괄호 열고 가로 더하기 세로 괄호 닫고 곱하기 2였습니다. 그럼 둘레가 24cm일 때 8 더하기 물음표 한 것에 곱하기 2 한 게 24였다라는 거니까 8 더하기 물음표 한 게 12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음표는 바로 4cm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6번 아래 그림에서 주어진 선분을 한 변으로 하여서 둘레가 각각 16cm인 직사각형 두 개를 완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둘레를 구할 때 가로 열고 가로 더하기 세로 괄호 닫고 곱하기 2 한 것이었으니까 선생님은 이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6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가 5cm다 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했는 게 8cm와 같아야 된다 라는 거니까 첫 번째 친구한테서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겁니다. 가로가 3cm가 되는 거고 세로가 5cm가 되면은 가로 더하기 세로 5 더하기 3, 8 곱하기 2 하면 16cm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가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로가 7cm네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8cm였다 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세로는 1cm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가 8cm가 됐고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6cm라는 둘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74쪽, 75쪽의 1번입니다.
주어진 넓이를 쓰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1, 그리고 알파벳 C, M, 그 다음에 위에 조그만하게 2라고 적으면 됩니다. 즉, 1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읽으면 되고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다음, 이 친구는 숫자 5가 붙었고요. 뒤에 넓이 단위가 붙었네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5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2번, 넓이가 8제곱센티미터인 것을 모두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세요. 이번 시간에서 배운 거는요, 여기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8칸짜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도형은요, 8칸짜리입니다. 그러면 8제곱센티미터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도 8칸짜리네요. 그럼 이 친구도 8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친구는요, 6칸짜리가 되기 때문에 6칸은 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친구는 10칸입니다. 그러면 10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계단처럼 생긴 친구는요. 6칸입니다. 그러면 6제곱센티미터와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도넛 모양 중간에 구멍 뚫린 친구는 색칠된 칸이 8칸이네요. 그럼 이 친구도 8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한 줄로 굉장히 길게 된 친구는 이 친구 8칸짜리네요. 그러면 이 친구 역시 8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가는 도형 나보다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다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럼 가 도형은 한 칸짜리가 1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였으니까 가 도형과 나 도형이 몇 칸인지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도형 같은 경우는 10칸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10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나 도형 같은 경우는요. 9칸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9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도형 가는 도형 나보다 1제곱센티미터가 더 넓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4번에서 5번은 조각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4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은요. 파란색 4칸짜리 블럭으로 채워진 부분의 넓이는 모두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칸짜리가 1제곱센티미터였기 때문에 파란색 4칸짜리는 바로 4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4칸짜리 블럭이 몇 개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다음 여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제곱센티미터가 2개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8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갈색, 파란색, 보라색 조각들이 사용이 됐는데요. 이 조각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사용된 블럭들은 모두 4칸짜리입니다. 즉, 사용된 블럭의 조각은 모두 한 조각이 4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럭이 몇 개 사용되었는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노란 조각은 하나, 다음 빨강 블럭은 2개, 파랑 블럭 2개, 초록 블럭도 2개, 갈색 하나, 보라색 하나, 즉 블럭은 9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4제곱센티미터가 9개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모양 조각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3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6번. 도형의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씩 늘리며 규칙에 따라 그리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도형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친구는요.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였는데 3칸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친구는 3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 그러면 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6제곱센티미터가 되었네요. 즉 1제곱센티미터씩 늘렸다라는 거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도형의 넓이는 5제곱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칸짜리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도형의 모양, 규칙을 살펴보니까 왼쪽 아래에 한 칸이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도 한 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도형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다음 76쪽, 77쪽의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한 칸이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1제곱센티미터가 직사각형 가로에 6개가 있고요. 세로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6 곱하기 4 해서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한 것이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4 곱하기 17 해서 68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직사각형은 10 곱하기 10 해서 10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슬기가 새로 산 필통 윗면은 가로가 20cm, 세로가 7cm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이 필통은 윗면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네요. 그러면 윗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0 곱하기 7 해서 필통의 윗면의 넓이는 14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5번은요, 직사각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4번, 아래 표를 같이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도 화면을 같이 보면서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직사각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각형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는 2cm, 그 다음 세로는 2cm입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거니까 4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이에요. 가로는 2cm, 세로는 3cm가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는 2 곱하기 3 해서 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직사각형이에요. 가로는 2cm, 세로는 4cm가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4 해서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었어요. 5번.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 직사각형을 계속 그렸을 때 옳은 문장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가로는 계속 같은 직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도 2cm, 두 번째도 2cm, 세 번째도 2cm였죠.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계속 같은 직사각형은 그리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세로가 1cm만큼 커지면 넓이도 1제곱센티미터만큼 커진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넓이는 2 곱하기 2 해서 4제곱센티미터였고요. 두 번째는 2 곱하기 3 해서 6제곱센티미터, 세 번째는 2 곱하기 4 해서 8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그럼 1cm만큼 세로가 커졌더니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만큼 커졌다가 아니라 2제곱센티미터만큼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럼 두 번째는 x, 다섯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있는 친구의 가로가 2, 세로가 2였습니다. 그러면 둘째 가로가 2, 세로가 3,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5번째 직사각형은 가로는 그대로 2cm일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거 규칙과 대응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5번째 직사각형의 세로는 6cm다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6 해서 12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6번입니다. 준기와 연수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있어요. 두 친구의 풀이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볼 겁니다. 준기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연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이건 직사각형의 넓이가 아닌 둘레입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바르게 고치려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3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78쪽에서 79쪽까지 문제입니다. 1번 주어진 넓이를 쓰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적고요. 그 다음 영어 알파벳 M, 그 다음 2를 조그만하게 적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1제곱미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친구는요. 숫자 3, 그 다음에 알파벳 K, 그 다음 M, 그 다음 숫자 조그만한 2를 적으면 됩니다. 이 친구는 3제곱킬로미터라고 읽으면 됩니다. 2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제곱미터는 10,000제곱센티미터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고요. 40,000제곱센티미터는 4제곱미터와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0만 제곱미터는 1제곱킬로미터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고요. 3제곱킬로미터는 300만 제곱미터와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보도록 할게요. 3m 그리고 300cm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럼 300cm를 미터로 고친 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줄게요. 그럼 300cm는 3m이기 때문에 3m 곱하기 3m 해서 9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의 단위가 제곱킬로미터다 라는 거기 때문에 6000m를 6km로 고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6 곱하기 4 가로 먼저 곱해야 되기 때문에 4 곱하기 6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24제곱킬로미터다 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두 넓이의 크기를 비교하여 빈칸 안에 부등호를 알맞게 써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300제곱미터와 40제곱킬로미터를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40제곱킬로미터가 클 겁니다. 왜냐? 이 친구를 제곱미터로 고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40에다가 0을 6개를 더 붙여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100만 제곱미터와 1제곱킬로미터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 6개를 떼서 이 친구를 4제곱킬로미터로 고칠 겁니다. 그러면 결국 3제곱킬로미터보다 400만 제곱미터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5번 가로가 400cm, 세로가 300cm 직사각형 모양의 고속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00cm 곱하기 300cm를 해서 1, 10, 100, 1000, 만, 10만, 즉 12만 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의 단위가 지금 수학 익힘 책에서는 이미 제곱미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12만 제곱센티미터라고 구했었던 친구를요. 제곱미터로 고쳐보면 12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1번. 보기에서 알맞은 단위를 골라 빈칸 안에 써넣어 보세요. 대한민국 땅의 넓이 같은 경우는 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내는 게 알맞고요. 농구 경기장의 넓이를 나타낼 때는요. 제곱미터가 알맞은 단위가 될 겁니다. 80쪽, 81쪽의 1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높이예요. 지금 두 밑변 사이를 수직으로 만나게 하는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평행사변형을 한 번만 잘라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바꾸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친구를 이렇게 잘라서 이 친구를 바꾸어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에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붙여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잘라지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즉,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어 그려보았습니다. 2번에서 바꾸어 그린 도형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 안에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되니까 직사각형의 가로는 원래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였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세로는 원래 평행사변형의 높이와 같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것과 같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방금 했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습니다. 그러면 밑변 길이 6cm 곱하기 높이 5cm가 되어서 6 곱하기 5해서 30제곱cm다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변 길이 11 곱하기 높이 길이 7 해서 77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었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길이에 모두 동그라미표 하고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한 번 더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개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거 밑변의 길이와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럼 넓이 구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12제곱미터다 라고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평행사변형 밑변의 길이 11m, 높이는 8m가 됩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8 해서 88제곱미터다 라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그럼 82쪽, 83쪽의 문제 1번입니다. 미술 시간에 교실 환경판을 꾸미는데 밑변의 길이는 8cm, 높이는 12cm인 평행사변형 모양의 조각이 필요합니다. 평행사변형 모양의 조각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라는 걸 질문을 했으니까 밑변의 길이 8cm에다가 높이가 12cm다 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행사변형 모양의 조각 넓이니까 평행사변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12가 되어서 96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2번에서 3번은요. 연수가 쓴 수학 일기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학 일기를 보고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1cm여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개 넓이였죠. 그럼 두 번째, 밑변의 길이 3cm, 높이는 2cm라는 거를 넓이를 채우자면 6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밑변의 길이는 3cm로 같았고 높이는 1cm가 더 늘었네요. 3cm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넓이는 9제곱cm다.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밑변의 길이도 똑같이 3cm가 되고요. 높이는 3cm에서 1cm가 는 4cm가 됩니다. 그럼 넓이는 3 곱하기 4, 12제곱cm다 라고 표를 완성할 수 있어요. 높이가 6cm일 때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밑변의 길이는 3cm가 되었고 높이는 6cm가 되었으니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3 곱하기 6 해서 18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4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게 바로 넓이였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12 곱하기 네모 한 개 108이다 라는 거를 알았으니 네모를 구하려면 108 나누기 1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높이는 9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친구도 해보도록 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뭔지 모르니까 네모 곱하기 높이 4를 했더니 24가 나왔다 라는 거니까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24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행사변형의 밑변 길이는 6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평행사변형을 보고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도록 하세요. 평행사변형 가나 다라는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변의 길이가 3cm, 그 다음 높이는 4cm로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6번 아래에 제시된 평행사변형과 넓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두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변의 길이는 하나, 둘, 2cm고요.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는 높이가 이 친구가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6cm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2 곱하기 높이 6 해서 12제곱cm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12제곱cm짜리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요. 가로는 3cm, 밑변의 길이가 3cm가 되겠죠. 선생님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높이가 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4cm가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제곱c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cm다.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한 칸, 즉 1cm다 라는 거라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12 곱하기 1 해서 12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84쪽, 85쪽의 1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삼각형의 높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밑변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부터 밑변까지 수직으로 선분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밑변이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 이 꼭지점부터 밑변까지 선분을 90도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 높이가 됩니다. 다음
2번. 제시된 도형과 같은 삼각형을 하나 더 그려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쪽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서 만들었는데 물론 이쪽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더 붙여도 괜찮습니다. 3번. 그림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으니까요. 8 곱하기 7 나누기 2를 해서 28제곱미터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자로재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6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5cm가 되어서 6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15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각형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는 4cm였고요. 높이는 2cm였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나누기 2는 4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었네요. 6번입니다. 슬기와 연수가 그림을 보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기의 말이 바르게 되도록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을 잘라서 요 자른 부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었네요. 그럼 슬기의 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의 위쪽 작은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돌려붙이면 마름모가 아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도형은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삼각형 높이의 반입니다. 반으로 잘랐으니까.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번. 그림과 같은 대형 피라미드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한쪽 면을 덮는데 필요한 재료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한쪽 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12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해서 60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28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밑변의 길이를 알고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밑변 8 곱하기 높이 네모 나누기 2 한 친구가 2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8 곱하기 네모 한 게 56이다. 라고 되어서 네모는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삼각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를 몰라요. 네모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한 개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4 한 친구가 20이 되어서 네모는 20 나누기 4가 되어 5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아래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학 익힘 책에 나와 있는 삼각형 모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 잘 보고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가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가 4cm, 높이가 5cm였으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넓이가 되겠죠. 그럼 넓이는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4cm다 라는 걸 알아서 4cm 곱하기 5cm 나누기 2 하게 되면 넓이는 10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의 길이가 4cm였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요.
이쪽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삼각형까지 포함돼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높이는 5cm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기 때문에 다삼각형도 1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4cm, 높이는 5cm가 되어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게 되면 넓이는 1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위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번에서 우리가 구한 표와 그림을 잘 보고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형 바나다라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결국 넓이가 모두 같습니다. 다음 5번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두 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거니까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 했는 친구가 24여야 된다 라는 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친구 밑변의 길이는 6cm고요. 그 다음 높이는 4cm가 돼서 6 곱하기 4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12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맞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 친구는요.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밑변의 길이가 8cm였고요. 그 다음 높이는 3cm여서 8 곱하기 3 나누기 2 해서 12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88쪽, 89쪽의 문제들입니다. 1번 마름모의 대각선을 모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요 친구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 안에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는요. 여기 검정색으로 표시된 도형, 즉 직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2와 같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니까 첫 번째 한 대각선의 길이가 가로가 될 거고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세로와 같아서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마름모의 넓이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에다가 나누기 2 한 거였죠. 그러면 첫 번째 마름모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서 12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마름모는요. 10 곱하기 9 나누기 2를 해서 45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마름모를 잘 보면요. 한 대각선의 길이는 9m,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몰라서 네모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9 곱하기 네모 나누기 2는 36이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마름모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대각선의 길이는 6m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모르는데 넓이를 구했더니 30제곱미터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식으로 세어보면 6 곱하기 네모 나누기 2 한 개 30입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래에 제시된 마름모와 넓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마름모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제시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한 대각선의 길이
여기 이 친구가 되는 거니까 4cm가 될 거고요.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이 친구가 될 거라서 6cm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타나 있는 마름모의 넓이는 4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해서 12제곱센티미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는요, 8cm가 될 거고요. 8cm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른 대각선의 길이는 3cm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12제곱센티미터와 같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6번. 지혜는 전통놀이 시간에 가오리연을 만들었습니다. 가오리연의 몸통은 한 대각선의 길이가 50cm이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60cm인 마름모 모양입니다. 가오리연 몸통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그럼 가오리연 몸통의 넓이, 즉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50 곱하기 60 나누기 2가 되어서 넓이를 구하면요. 150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90쪽, 91쪽의 문제들입니다. 1번. 보기와 같이 사다리꼴의 윗변, 아랫변 높이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있는 친구를 윗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선분을 아랫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요 둘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높이에서 주의할 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다리꼴은요. 여기를 윗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면을 아랫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직으로 만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 2번.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바꾸어 넓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써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그림을 이쪽 화살표 모양으로 옮겨서 보게 되면 결국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으로 바꿔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행사변형 밑변의 길이 곱하기 평행사변형의 높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평행사변형 밑변은 사다리꼴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길이와 같았다라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사다리꼴의 높이 나누기 2와 같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5 더하기 7 괄호 닫고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요. 18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땅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말한 친구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 다음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수의 말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밑변의 길이가 11, 높이가 8m니까 넓이는 11 곱하기 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연수의 말은 틀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기.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의 합이 16, 높이가 8이니까 넓이는 16 곱하기 8 나누기 2를 이용하여 구하면 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둔기는요.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넓이를 구할 거야.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5 곱하기 8, 다른 삼각형의 넓이는 11 곱하기 8을 이용하여 구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준기가 구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준기는요.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나누어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잘 했는데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럼 다른 삼각형 넓이 역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준기의 말도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사다리꼴 모양의 땅의 넓이는요. 괄호 열고 5 더하기 11 괄호 닫고 곱하기 8 나누기 2 한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더하기를 먼저 계산하면 16이 되겠죠? 그러면 16 곱하기 8 나누기 2라고 얘기했던 슬기의 말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높이를 자로 재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다리꼴은요. 윗변은 7cm였고요. 아랫변은 5cm, 높이는 4cm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구하면 괄호 열고 5 더하기 7 괄호 닫고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서 24제곱센티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다리꼴은 윗변은 4cm, 아랫변은 6cm, 높이는 6cm가 되어서요. 괄호 열고 4 더하기 6, 괄호 닫고 곱하기 6 나누기 2를 해서 30제곱센티미터다 라고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92쪽, 93쪽의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텃밭이 있습니다. 텃밭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의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16 더하기 20 괄호 닫고 곱하기 7 나누기 2를 계산하게 되면은 126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칸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넓이 28제곱미터인 친구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윗변 5 더하기 아랫변 9 곱하기 높이 네모 나누기 2 한 것과 같았죠. 그래서 56은 5 더하기 9 곱하기 네모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9를 해주면 14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니까 네모는 56 나누기 14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바로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사다리꼴의 높이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가 45였죠. 그러면 5 더하기 13 곱하기 네모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래서 90은 5 더하기 13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구하면 5 더하기 13 하게 되면 18이 되는 거니까요. 90 나누기 18 해주면 네모가 된다가 되어서 네모는 5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은요. 다음에 가나다 사다리꼴을 보고 물음에 답해보면 되는 겁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표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를 하게 되면 8m가 됩니다. 높이는 4m가 되어서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한 것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해주고 나누기 2를 한 게 바로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꼴 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3m가 될 거고요. 아랫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5m가 됩니다. 그래서 3m 더하기 5m를 하게 되면 8m다 라고 구할 수 있어서요. 똑같이 8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서 넓이는 16제곱미터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사다리꼴 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윗변 같은 경우는 7m가 되겠네요. 그 다음 아랫변 같은 경우는 1m가 되어서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를 하게 되면 8m가 되고요.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바로 4m가 됩니다. 그래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한 것에다가 곱하기 높이 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넓이가 되겠죠? 바로 16제곱미터입니다. 그림과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알맞은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하겠네요. 사다리꼴 가나다의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까? 아니요, 틀려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는 달랐지만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합은 같았죠. 그 다음 사다리꼴의 높이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 다음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의 합과 높이가 같은 사다리꼴의 넓이는 모두 같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아래에 제시된 사다리꼴과 넓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다른 모양으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에 제시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윗변 같은 경우는요, 5cm가 될 거고요. 아랫변 같은 경우는 3cm가 됩니다. 높이는 4cm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5 더하기 3 괄호 닫고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한 개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죠. 바로 16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윗변 같은 경우는요. 바로 6cm가 되었고요. 그 다음 아랫변 같은 경우는 10cm가 되겠네요. 그 다음 높이는 2cm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16제곱미터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선생님이 거꾸로 적었네요. 윗변 6cm 더하기 아랫변 10cm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16제곱cm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에 제시된 사다리꼴과 넓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었네요. 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요. 이로써 수학 익힘 1학기 내용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선생님과 함께 동영상으로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2학기 때도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나요.